지난 시간에 NDSL 정크 4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NDSL은 이제 이렇게 2개 남았는데, 요거는 외장 디스플레이 출력되는 거고, 요거 딱 하나 남았는데 요건 좀 아쉽고 NDSL 끝판왕을 한번 만들어 보자. NDSL 정크. NDSL 정크가 없네. 이야, NDSL이 막 12만원. 이제 정크 말고 기기도 별로 안 나오네. 고장품 49,000원. 야, 너무 심하다. 설마 8개에 12만원은 아니겠지. 원하시는 색상 1개에 12만원. NDSL 예전에 작동되는 거 상태 조금만 안 좋아도 10,000원이면 샀었는데, 야, 정말 사기 어렵구나. 3만원. 야, 이거 조금 애매한데 3만원. 힌지 깨지고 작동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데 3만원. 상단 액정 파손으로 검은 줄이 있다. 충전기 꼽으면 충전불이 꺼지며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퓨즈가 나간 것 같은데 45,000원짜리대 이거. 그래, 그냥 이걸로 사자. 도착. 어떤 게 고장이지? 배터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뭐야?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는 거. 설마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건가? 오! 된다. 검은 줄. 되긴 잘 되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NDSL 컨텐츠는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션 IPS 디스플레이가 새로 나와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상단 73,000원, 하단도 마찬가지 73,000원. 아니, 이거 2개 14만원. 야, 거의 뭐 NDSL 신품급 제품 박스셋 사는 가격인데, 야, 이게 화질이 얼마나 좋길래 이 가격에 나오는지. 어쨌든 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2개 구매해봤습니다. 자, 요거 3만원. 17만원이죠, 벌써. 이렇게 17만원.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정크 개조하면서 LR 버튼이 잘 안 눌리고 하우징이 별로다라고 제가 지난번 개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왕의 끝판왕으로 사는 거, 네, 요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익스트림 레이트 하우징. 요게 23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4,000원. 20만원이 지금 넘어가게 됐죠. 와, 네, NDSL 20만원짜리 NDSL. 진짜 이렇게 만들면 NDSL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색깔 진짜 좋네요. 와, 카멜레온 그린 퍼플색인데, 살짝 보면은 퍼플색이 나면서 그린이면서, 이렇게 보면 퍼플이었다가 그린. 야, 이거 진짜 퀄리티, 조립 퀄리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마감이라든가 이 재질은 정말 좋습니다. 야, 끝판왕 NDSL 하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비싸도 싸구려 구매해서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요거 구매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2개 교체하고 하우징까지 교체해서 20만원짜리 NDSL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요것도 액정 상태에 상당히 양호한 거라서 요거랑 이제 색감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은 그래도 부품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지난번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엄청 빨라졌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제 뭐 다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이 필름은 사실 그냥 잘라버려도 됩니다. 이 상단은 어차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뭐 혹시 살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힌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면 또 힌지도 사야 되겠죠. 힌지 작동 되네요. 상단 디스플레이 이렇게 한번 내려준 다음에 분해.
스피커 마이크는 재활용해야 되고, 어차피 상단 디스플레이는 버려야 되니까. 이 필름 때문에 하우징 교체 도전하시다가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보통 하우징 교체하면은 이제 버릴 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열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자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뭐 그리고 요거 사실 필요 없죠. 요거 어차피 납땜 떼서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간단하죠. 다 버리고 이제.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상단 IPS 디스플레이 교체에 또 난관이네요. 여기 또 납땜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00도 초반대로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단 디스플레이 교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스피커까지 붙어 있는 제품이 또 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사서 하시면 됐는데, 요거는 난관이네요. 이게 납땜 못 하시는 분들은 요게 또 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납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제 납땜 강의를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맞는 기판 구멍에 맞춰서 납땜하는 게 아주 균일하게 되는 그 시점에 아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징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요거 떼는 거 온도 320도 정도. 여기서는 사실 망해도 상관없죠. 요거는 이제 버릴 거라서.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세이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부 디스플레이. 이게 커넥터가 두 개 들어있네요. 하다가 납땜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말아서 집어넣을 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네, 요게 사실 제일 문제될 수 있는 케이블인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네요. 이런 건. 와, 야, 이거 나사가 그냥 다 갈려버리네요.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게 퀄리티는 좋은데 나사 퀄리티가 진짜 안 좋네요. 나사가 다 갈려버립니다. 나사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점프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안쪽에서 넣어야 되는 거네요. 또 갈렸네. 나사가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색상 퀄리티 정말 좋죠. 네, 화질. 이게 좋은지. 여기 상당히 많이 가리네요. 이게 하단도 살짝 좀 가려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오리지널보다 살짝 큰 것 같은데 거의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단은 그렇다 쳐도 이 상단은 베젤이 너무 많이 가려서 이게 열릴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상당히 많이 가리네요. 이 디스플레이가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위쪽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요거를 잘 보고 맞춰서 가운데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이동을 시켰습니다. 요거 하실 분들은 위치 잘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 하단, 뭐 최상의 화질이죠. 지금 이 NDSL 알리에서 부품을 사더라도 부품이 전부 NDSL 처음 나왔을 때 그 상태의 신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 황변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분. 요걸 안 붙였군요. 밝기. 순정이 더 밝죠, 밝기가. 네, 애매하네요. 순정이 더 밝은데요, 이게. 자, 뭐 게임으로 들어가면 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비교용으로 최고의 게임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시켜 드렸던 DS 피코 요거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S 피코는 뭐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게임 넣어 놓으면 이렇게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제목이 나오는데 요것도 다 커스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곤볼 DS. 좀 어둡긴 하죠. IPS 디스플레이가. 하단도 그렇고. 소리는 이쪽에만 틀어놨습니다. 네, 훨씬 진하죠. 일단 이런 물결 현상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요게 조금 피곤하긴 한데, 네, 역시 신형답게 그런 물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색이 일단 훨씬 진하네요. 밝기가 조금 어둡긴 한데, 네, 이렇게 보니까 색깔로 보니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밝긴 밝은데 색이 물 빠진 느낌, 살짝 어두운데 더 진한 느낌, 요 밑에 화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죠. 자, 이 정도 차이. 디스플레이 가격 차가 거의 3배 정도 나는데 3배를 들여서 할 것인가 고민되는 그런 성능이죠. 자, 동숲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트로와 현세대기 차이 그런 느낌이죠. 동숲으로 보니까 조금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훨씬 색이 진해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 익스트림 레이트 하우징 키감은 이전에 저가형 알리산 하우징에 비해서 키감은 훨씬 좋습니다. 네, LR도 괜찮고, 나사가 마모되는 거 외에는 순정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하우징입니다. 자, 이렇게 게임 두 기기에서 오리지널 순정과 IPS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기기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애매하죠.
가격 차이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자, 이런 선택지도 있고 또 다른 선택지 중 하나, 바로 에뮬 게임기 RG DS입니다. 이런 듀얼 디스플레이 안드로이드 기기 끝판왕은 토르죠. 토르 가격, 네, 엄청나죠. 토르 가격. 그래서 없는 자의 토르 해서 도르라고 또 불리는 RG DS입니다. 뭐 상당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212 대 313, 100g 차이죠. 상당히 뭐 이런 작은 기기에서는 100g 차이도 상당히 큰데, 가격이 이렇게 만들면 요거는 뭐 이런 거 상태 좋은 거 중고로 사시면 뭐 8에서 12 그 정도가 보통 시세. 요거는 20만 원 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는 알리에서 잘 할인받아서 사시면 보통 13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싸게 사시는 분들은 11만 원 뭐 이렇게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 사시면 10만 원 근처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뭐 보통 가격은 한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기 그리고 끝판왕 NDSL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물론 조작감, 끝판왕 NDSL은 거의 순정하고 같은 키감입니다. RG DS는 살짝 애매하죠. 텐션은 적긴 하고 클리키한 그런 조작감인데,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죠. 디스플레이는 뭐 이 가격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3DS도 일부 저사양 게임은 돌아간다고 하는데 거의 2DS용이죠. 네, RG DS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근데 색감이 이게 진짜 좋네요. RG DS도 뭐 화질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뭐 더 좋아 보이는 면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RG DS 화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치고는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죠. 자, 음질 최대 음량입니다. 최대 음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줄 만한 수준.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RG DS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순정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순정 디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가격의 IPS 디스플레이, 뭐 물론 순정 제품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상태가 처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없고, 그리고 알리에서 오는 제품들도 다 공장에서 처음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중고 중에서 어떻게 재생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알리에서 구해도 완벽하게 깨끗한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이 IPS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뭐 아니면 나는 에뮬 게임기도 괜찮다,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RG DS도 좋은 선택이겠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DS 게임은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 생각하면 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소프트웨어 실행하는 그 감성이 또 있죠. 에뮬 게임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순정 기기에 IPS 디스플레이 이렇게 달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이 NDS 매니아 분들의 경우는 요거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 뭐 NDS에 대한 그런 추억이 별로 없다, 그런데 한번 NDS가 되는 기기를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 RG DS 도르 요거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냥 순정파 그런 분들은 역시 순정이죠. 자, 아무튼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가격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악마성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라서 발열이 있습니다. 살짝 미지근한 정도. 열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그냥 DS 게임기가 좋겠죠. 네, 그리고 뭐 물론 이 DS는 또 시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또 좋은 선택이고,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